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전북 지역에도 많은 비를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주시에서 최근 하루 20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행정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만 할 수 있습니다. 전북도는 5,6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전북도의 예산 총 규모는 9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전북 지역 8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현재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 전망도 모두 전월보다 낮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전북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북 일부 지역에 한때 홍수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주변의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크고 작은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읍 제2산업단지를 지나는 서부산업도로입니다.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오가는 차들이 황급히 속도를 줄입니다. 접촉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위태로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왕복 4차선 도로 일부가 빗물에 완전히 잠기면서 어디가 인도고 차도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은 위험하잖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요 봐요. 흰막길이잖아요. 네. 홀리나봐요. 여기가 막혀있어요, 이제 하십니다. 거기는 겨울에도 많이 미끄러져 사고 나고 그래요. 근데 뒤에서 맨날 와서 뭐 해도 그래도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부성서원이 자리한 마을입니다. 갑자기 하천이 불어나면서 넘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불과 지난달 초순에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비가 많이 올 때마다 피해가 되풀이될까 노심초사입니다. 비 난리 나고 나서 주설 작업도 그 전에도 몇 번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나온 게 있는데 이번에는 했어요. 주설 작업을 여기만 했지 또 저 밑에는 안 했어요. 시간당 40mm 안팎의 세찬비가 쏟아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급히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호랑이에서 막 노보드 갖고 곡감 다 치고 막 나왔어요. 정읍천 초강리 일대와 섬진강댐 상류인 임실군 일중리 부근에 한때 홍수주의보가 발효됐고 남원과 고창, 진안에는 산사태 위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크고 작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고창의 한 아파트에선 축대가 무너졌고 정읍과 부안 등에선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20여 곳이 불에 잠겨 배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태풍의 고비는 넘겼지만 다음 주까지도 비 예보가 잦은 만큼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주시에서 최근 하루 20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행정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검토 중입니다. 전북도는 전주시의 3단계 거리두기를 4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에서는 23일부터 이틀간 34명이 확진됐고 23일에만 2,9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만 할 수 있습니다. 도내에선 지난 23일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4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전북 지역 8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8월 전북 지역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는 103으로 전달보다 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주요 지수를 보면 현재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은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습니다. 반면 가계 부채 전망과 주택 가격 전망, 임금 수준 전망은 전월보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을 돕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북도는 5,6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24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결시가동과 운수 종사자 등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전북도 전체 예산은 9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유일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전주예술고등학교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전주예술학교 법인 측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특목고 지정 취소 및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재단 전입금 부족과 학생 모집을 위한 자구 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불허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해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이 내년 공립중등교사 선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국어와 보건 등 29개 과목에 모두 320명입니다. 원서는 10월 25일부터 5일 동안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서 접수하며 1차 시험은 11월 27일에 치러집니다. 용담댐에서 전북으로 일일 최대 52만 톤의 추가 방류가 결정되면서 도민들의 생활 용수 확보는 물론 만경강 수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환경부와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만경강 유역 4개 시군은 최근 전북도청에서 만경강 살리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농업용 저수지 방류로 만경강에서 취수하고 있는 생활과 공업 용수 26만 톤을 용담댐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한 건천화로 인해 극심한 수질 오염과 하천으로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만경강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1급 수인 용담댐에서 추가로 최대 26만 톤 용수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만경강 유량이 기존 1일 평균 9만 톤에서 최대 52만 톤까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만경강 유량이 확보되면 수질이 BOD 기준 16.2%, 총인 기준 17.9%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용담댐 추가 방류는 만경강 종착지인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담댐 추가 방류는 내년 초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군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보전을 위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창군은 추석 연휴 전까지 농업과 어업, 양봉 등 만 260여 해당 농가에 지역 상품권 6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은 농민 공익수당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조기 청산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전주지청은 체불 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다음 달 19일까지 4주간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 즉시 통보해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규모는 107억 원에 달합니다. 고창 운곡 람사르 습진에 위치한 두 곳의 정자에서 현판식이 진행됐습니다. 고창군은 최근 운곡습지 안덕정과 운곡정에서 6.23 고창군수와 운곡습지 자연환경 해설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과 고창군은 운곡습지 일대 탐방로에 쉼터를 마련했지만 이름이 없어서 탐방객과 자연환경 해설사들이 위치 안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해설사들이 뜻을 모아 운곡정과 안덕정의 정자에 현판을 기부했습니다. 남원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을 위해 32억 8,5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전기자동차 가운데 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차 민간 보급 사업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임실군이 전기 화물차를 사는 기업과 법인에 대당 최대 2,500만 원을 보조합니다. 임실군은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 소형 전기 화물차는 대당 최대 2,500만 원과 전기 이륜차는 대당 120만 원에서 330만 원 사이입니다.
대상 차종은 환경부의 인증 절차를 마친 전기 화물차 28종과 전기 이륜차 77종입니다. 김제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 택시기사에게 한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김제시는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소속 운전기사에게 8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13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김제 지역 5개 법인 택시 회사에서 기사 48명이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9월 초쯤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제시가 다음 달 13일까지 인터넷 실시간 판매 방송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판매합니다. 오는 26일과 27일에는 쌀 조청 육아 세트와 고구마를, 다음 달에는 누룽지와 홍삼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 팔도밥상 채널에서 생방송됩니다. 부안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로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지역 취약계층 4,900여 명으로 이달 24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급 계좌에 입금되며 계좌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임실군은 지적도상 행정구역이 겹치는 이중경계 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임실군은 인접한 완주군과 정읍시 등 6개 경계지역 167km에 대한 접합 정도를 확인해 지적도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군은 항공과 위성사진을 토대로 자료를 조사한 뒤 지적 측량이나 무인 항공 촬영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경계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